호주는 지질학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거대 화산도 없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단층선도 없고 끊임없는 지진 경보도 없으니까요.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최신 지각응력 세계지도에 따르면 호주는 지구 전체에서 내부 응력이 가장 높은 땅 중 하나입니다. 아직 흔들리거나 갈라지고 있진 않지만 곧 부러질 자처럼 조용히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지각을 거대한 퍼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구 조판이라 불리는 움직이는 조각들로 이루어진 퍼즐 말입니다. 이 판들은 아래에 부드러운 암석 위에 떠서 서로 밀고 당기고 갈리며 움직입니다. 판이 만나는 곳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응력은 경계에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얼음을 쥐어짤 때 압력이 퍼지듯 판 내부에도 응력이 축적됩니다. 과학자들은 유정, 암석 시험, 지진 데이터에서 얻은 10만 건 이상의 실제 응력 측정 값을 분석해 현재 지구가 가장 강하게 압축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합치자 지도는 마치 금고등처럼 빛났고 호주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호주가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통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 대륙은 안정되기는커녕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등 주변 판들로부터 여러 방향으로 압축됩니다. 응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지각 내부에 쌓이고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터집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보엠 분지 같은 곳에서 나타났는데 지하에서 응력 방향이 뒤틀리고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쁜 소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응력은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처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전하는 응력자는 균열이 언제 어디서 생길지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수년 뒤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고 인간 활동이 그 위험을 더 키웁니다. 시열 에너지를 위해 지각 깊이 시추하거나 지하에 유체를 주입하면 이미 응력을 받는 지역을 살짝 자극해 단층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다음 주에 반으로 갈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개념이 이제 낡은 생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호주가 결국 내부에서 갈라지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단층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응력 기도가 기존 모델과 다른 점은 과거 지진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언가 터지기 전에 미래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은 이 데이터로 어디서 시추가 안전한지, 터널을 어디에 뚫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기반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도 지구가 정확히 언제 부서질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응력 지도는 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만 언제 한계에 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륙이 조용히 스스로 찢어진다는 이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명확한 실제 사례입니다. 아주 천천히 스스로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인간도 육지였던 곳에 새바다가 생긴 걸 보며 눈뜨는 일은 없겠지만 과학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빠릅니다. 동아프리카 깊은 지하에서 땅이 늘어나고 얇아지고 갈라집니다. 마치 대륙이 깊이 숨을 들이신 뒤 끝까지 내쉬지 않는 것처럼요. 수백만 년이 지나면 이 늘어남이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줄여서 이어스라 불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대륙을 관통하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균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같은 나라들을 가로지르죠. 지구에서 가장 큰 열곡대 중 하나입니다. 열곡대란 말 그대로 지각이 압축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곳이며 아프리카의 지구상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프리카가 더 이상 하나의 단단한 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쪽의 누비아판과 동쪽의 소말리아판, 두 거대한 덩어리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두 판은 우습게 들릴 만큼 느린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1년에 2.5cm도 안 됩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 수백만 년을 주면 갑자기 대륙이 그리 영원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2014년 케냐에서 생긴 거대한 균열, 사진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당장 반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극적으로 보였지만 아프리카가 하룻밤 사이에 갈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균열은 표면의 잔물결에 가까웠습니다. 약 2500만 년간 진행되어 온 훨씬 큰 과정의 작은 징후일 뿐이었죠.
만약 500만 년에서 1000만 년 뒤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지각이 충분히 얇아져 바닷물이 밀려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동아프리카는 서서히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고 두 판 사이에 새로운 해양 분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동쪽 어깨를 잃게 되고 세계 지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구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재형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느린 시간 척도로 작동해서 우리 뇌가 인식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륙들은 오래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일시적인 배열에 불과합니다. 약 1억 3,8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붙어 있었습니다. 두 대륙의 해안선을 보면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거든요. 동아프리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이야기의 다음 짝이 될 뿐입니다. 호주의 이야기는 다른 경로를 따를 수 있지만 물리법칙은 같습니다. 응력이 쌓이고 암석이 버티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응력은 국경이나 도시, 표면이 얼마나 평온한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SHmax, 즉 최대 수평 응력 방향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하에서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장 세게 짓누르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압축 방향이 기존 균열과 일치하면 지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래된 단층을 가로지르면 새로운 단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키르키에도 응력 지도에서 위험 신호가 극명한 곳입니다.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죠. 더 작은 아나톨리아판 위에 튀르키예가 놓여 있는데 이 판은 치약처럼 서쪽으로 밀려나며 거대한 단층들과 부딪힙니다. 응력 지도를 보면 SHmax가 이 단층들에 힘이 완벽하게 실리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튀르키예의 한 단층 근처에서 고대 용암류를 조사하다가 그것이 무작위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용암층은 한때 땅 위로 부드럽게 흐른 뒤 단단한 암석으로 굳었고 시간이 지나며 초콜릿바가 꺾이듯 갈라졌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대륙이 내부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드문 명확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용암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은 그 안에 갇힌 미세한 지르콘 결정을 이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천연 스톱워치처럼 작동합니다. 방사성 붕괴로 생긴 헬륨을 가두고 그 헬륨을 측정하면 용암이 언제 분출하고 냉각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성 영상과 원격 감사 데이터와 결합하자 과학자들은 지구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쿠즈 괴뢰의 단침은 190km 이상 뻗어 있으며 너무 거대해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단층이 튀르키예의 다른 위험한 단층들처럼 옆으로 미끄러지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단층은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쪽 땅이 1년에 2.5cm도 안 되는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이 지나면 그 움직임이 쌓여 대륙이 실제로 얇아지고 부서집니다. 이 단층이 새 거대판이 만나는 곳에 있으니 그 영향은 튀르키예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대륙은 충돌하거나 미끄러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끊어질 때까지 늘어나기도 하며 표면이 평온해 보이는 곳도 이미 보이지 않는 변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누구도 흔들림을 느끼기 한참 전부터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